안녕하세요, 우유귀신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그 지인고스트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 좋은 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같이 곁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으로 주제를 선정한 게시글은요. 전 회원이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은 아닌데 3스타 회원 등급 이상만 볼 수 있는 3스타 매거진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 창작글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쉬운 내용인 부시리와 방어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알면 할수록 재밌는 부시리와 방어의 습성입니다. 부시리와 방어는 처음에는 비슷한 어종으로 생각을 하죠. 동일한 어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빅게임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두 어종의 차이점을 좀 느끼게 되실 건데요. 이 부시리와 방어는 엄연히 틀린 어종이기 때문에 습성도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점도 많긴 하지만 이 생김새와 달리 굉장히 많은 습성의 차이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습성을 알고 우리가 낚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좀 더 낚시하는데 도움도 되고 재미도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습성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해서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습성 파악을 통해 패턴과 연계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런 패턴이 통했을 때의 쾌감을 생각하면 알아둔다고 해서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재미있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 재미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었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어부터 볼게요. 방어는 군집 생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시리에 비해 개체수가 많고 가다랑어나 꽁치, 참치 같은 어종처럼 무리를 형성하여 대규모로 회유하는 어종입니다. 그 점에서는 부시리와 약간 다르죠. 이 부시리는 어린 개체는 무리를 형성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시리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단독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방어 무리는 보통 수백에서 수천 마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단체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활성도가 좋으면 동시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다만 방어도 낱마리 입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낱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체 중에 식성이 특이한 개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가진 개체가 우선 바이트를 한다. 인간으로 치면 조금 욕심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먼저 탐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형,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여밭 지형 위주로 붙어 다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여밭 위주로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부시리 입장에서 동일한 코스를 반복해서 회유를 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방어는 여밭 주위에 물이 지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베이트가 많다 보니까 여밭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먹이를 쫓는 곳을 이렇게 유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초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탄한 모래 바닷가 항구 인접에도 여러 무리로 이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방어는 이 맑은 물을 싫어하고 해안에 적당히 탁한, 그렇다고 아주 많이 탁한 지역은 아닐 거고 적당히 탁한 지역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시리는 이 난류가 들어오는 시점에 폭발적인 입질을 하게 되는데 난류의 뿌리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부시리가 갑자기 활성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반면에 방어는 베이트를 따라서 항상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이트가 자주 모여있는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방어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부시리보다 이제 깊은 수심에서 많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베이트를 따라 회유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같은 포인트에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개체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해안 쪽
그래서 뭐 방어 정치망 어획량이 많았던 곳에서 도로를 개통시켜서 양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경계심, 이 불빛에 의한 경계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지형적인 습성의 외부적인 인위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입니다. 이는 아마 부시리도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식 수심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방어는 어린 개체는 바닥에서 표층까지 전층, 어느 정도 성장한 개체는 주로 바닥 중층에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수심에서 파핑으로 잡힐 때도 있는데, 파핑은 아무래도 엄청난 무리의 개체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산지에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주로 지깅에 연속해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보통 바닥에서 많이 반응을 합니다. 이제 봄에는 이제 80에서 100m권,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에는 50에서 80m권이 주요 유형층이라 보통 겨울에서 봄 사이는 지깅으로 많이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보통 여름에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파핑으로도 많이 잡히는 어종입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은 200m 이하 아주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고 뭐 430m까지 잠수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깊은 수심에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이제 그 연어와 같은 귀소 본능이라고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의 유용 속도는 대략 3-4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제 부시리는 한 50km 이상도 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시리보다는 약간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40km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수동릴이나 전동릴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감아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그 스피드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란기는 남해안 기준으로 보통 2월에서 4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는 깊은 수심으로 이동을 하죠. 보통 이제 주요 산란하는 이제 나이는 3-4년 개체, 보통 한 8자 전후 개체가 제일 많고 한 100만여 개의 알을 낳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2년생이 되면은 한 60cm, 체중 3kg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 나이와 수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의 수명은 이제 8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부시리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이제 길이 또 작은 편이고 성장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아래 또 부시리에서 이 나이와 수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낚시로 많이 잡는 70에서 80 정도 되는 방어는 한 3-4년생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이에 따른 이제 크기를 가져와 본 건데요. 보통 우리가 한 50cm 미만은 1에서 2년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80cm, 보통 한 80cm 정도 잡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손맛도 좋고 사이즈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3에서 4년생, 그리고 보통 빅게임에서 어느 정도 대물에 속하는 이제 1m급은 한 6년생, 그리고 뭐 7년생은 뭐 15kg급, 그리고 8년생은 뭐 20kg 이상인데, 보통 방어가 커봐야 한 미터에서 미터 10 이 정도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부시리로 치면은 그 사이즈 비중을 봤을 때 부시리로 치면 한 미터 40 이상급이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베이트는 봄에는 이제 오징어나 멸치, 정어리 등을 쫓아서 회유를 하고, 여름에는 이제 좀 더 큰 육식성 어종, 이제 고등어, 꼬뭉치, 정갱이 등을 이제 따라서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베이트 어군을 따라다님으로 이제 베이트 어군이 찍히는 곳에서는 방어가 같이 등장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어군이 찍히면 거기서는 낚시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절별 베이트는 지역하고 시기별로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작은 멸치 또는 이제 곤쟁이, 아주 작은 베이트를 위주로 베이트가 있는 그런 시즌에는 이 지깅과 파핑에 모두 반응이 어려워요. 이 루어 자체를 먹는 시즌이 아니라 생미끼 위주로, 아주 작은 생미끼 위주로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일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도 참 낚시하기가 힘든 시즌입니다. 그리고 베이트가 큰 여름부터 가을 시즌에는 지깅 파핑 반응이 좋죠. 그래서 보통 여름하고 가을에는
방어가 기름기도 많이 떨어지고 충도 많이 나오는 시즌인데, 대신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특히 지깅으로 손맛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트 어군 속에서 그 많은 베이트들 중에 이제 보다 쉽게 사냥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어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육식성 어종들은 좀 더 쉬운 먹이를 찾아서 먹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불규칙적인 이제 패턴, 이제 좀 먹기 좋은 패턴, 그리고 슬로우 지그 이런 게 반응이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 규칙적인 패턴보다는 다양하게 패턴을 통한 낚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반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그 일본에서는 대략 22.1kg, 한 115에서 120cm 전후 추정 사이즈가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무게보다는 길이 중심의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방어 부시리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측이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한 22kg 이상급은 국내에서도 아마 이미 많이 잡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부실에 비해 이제 길이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록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시리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리는 이제 군집 생활은 많은 어군을 형성하는 어종은 아니죠. 그래서 작은 어종들은 수십 마리의 무리를 만들지만, 대형 사이즈가 되면 몇 마리 정도 소수로 그룹으로 행동하고, 크기가 더 커지면 단독으로 행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리는 보일링 속에서 부시리가 잘 물진 않을 거예요. 보통은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대물 시즌에는 이제 보일링 속에서 큰 부시들이 잡히는 빈도보다, 뭐 보일링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캐스팅을 통해서, 로우 액션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때 갑자기 한 마리 그냥 딱 공격하는 그런 개체들이 큰 부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혼자 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베이트 어군이 짙은 지역에서는 같이 회유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단독 행동만 한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보통 이제 어군 탐지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먼 거리에서, 아까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식간에 달려들어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낱마리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대체로 방어보다 부실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형적인 습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시리는 주로 여밭을 계속 같은 곳을 회유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유를 하지만 그 회유 속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밭에 잠복을 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여밭 근처에 있다가 다가오는 미끼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어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복하는 부시리들이 좀 큰 사이즈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먹이를 먹으면 그 애초에 있던 그 여밭으로 다시 이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밭이 없는 이제 모래, 해변 등에서 나타나는 이제 방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여밭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놈들은 이제 여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방어는 여밭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도망가기 바쁘지만, 이 부시리 같은 경우는 여밭을 먼저 찾아서 돌진해서 이물감을 느끼는 거를 막 몸을 막 비빔으로써, 자기학대하는 수준으로 비빔으로써 라인을 끊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서식 온도는 대체로 방어보다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고, 난류, 본류, 그리고 난류 뿌리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시리 주요 서식지가 이제 난류의 세부 물질기가 유입되는 그런 섬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난류에 영향 있는 곳에서는 이제 부시리는 뭐 17도에서 25도 사이 이제 적합한 수온인데, 이제 이는 방어와 비슷하고, 이제 다만 방어는 10도 전후에도 좀 낮은 온도에도 서식을 할 수 있는데, 부시리는 최소한 17도 이상은 돼야 서식이 가능하다. 뭐 물론 뭐 표층 수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층 이하에서는 그보다 높은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이 중층에서 바닥 지형의 이제 온도가 한 17도 정도는 돼야지 서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17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뭐 물론 영등철이 되면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1년 내내 부시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새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점점 오르는 추세고, 남쪽에 있는 물고기가 점점 이제 북쪽 해역으로 진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더 많은 개체수와 더 큰 부시리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시리는 전 세계 아열대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는데 다만 적도 부근에는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3년 전 가을쯤에 그 몰디브 갔을 때 거의 적도 근처죠. 거기는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킹피쉬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근처에는 GT 그리고 참치 위주로만 잡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서식 수심층은 이제 보통 방어는 깊은 곳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시리는 아주 얕은 곳 2m 수심의 암초지대에서 헤엄치기도 하고, 그리고 쇼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방어와 달리 동일한 개체가 아침에도 보이고 점심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는 같은 장소를 하루 종일 빙빙 돌고 있다. 일본 스쿠버의 중환입니다. 그리고 부시리의 이동 경로만 알면 며칠 연속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활동 레인지는 상당히 넓고요. 수심 더 깊은 곳에서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표층부터 저층까지 너무 큰 온도 차이가 아니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부시리 지깅은 전층 지깅이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형 속도는 시속 5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어보다 빠르죠, 확실히. 그리고 바이트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밭 위주로 이동을 하고 가속도가 굉장히 붙어서 이제 드랙이 엄청나게 풀리죠. 그래서 이제 방어는 이제 잡으면은 이제 로드 끝에가 이제 탈탈거리는 느낌이 난다면 부시리는 그냥 밑으로 쭉 박힙니다. 그 정도로 가속도를 이용해서 더 밑으로 치고 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산란기는 남해 기준으로 한 5월에서 7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동해 쪽을 하면 이제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6월, 7월, 8월 뭐 여름 다 돼서 산란기가 오는 것 같고요. 산란기가 오기 전에 이제 3, 4월은 이제 산란전 체력을 다지는 이제 대물 부시리들이 보통 지깅에 많이 반응을 하는 아주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산란 후에 이제 8월, 10월은 이제 수온이 높아서 부시리의 먹이가 되는 베이트 피쉬의 활성도도 높고, 산란 회복을 위해서, 산란 회복과 추운 겨울 극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자, 나이는 이제 방어보다는 이제 성장이 빠르지만 그 차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3년생부터는 이제 방어보다는 좀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5년생 이후로는 길이에 따른 이제 나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방어는 아무래도 양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부시리는 보통 상대적으로는 방어는 양식에 더 인기가 있는 어종이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수명은 최대 12년으로 방어보다 한 4년 정도 더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뭐 2m까지 개체가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보기가 힘들죠. 실제 수명은 한 10년 이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처럼 요새 뭐 100세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부시리도 개체에 따라서 더 오래 사는 그런 개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이제 3년생, 우리가 보통 80짜리가 3년생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미터 이상은 한 5년 이상 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대물이라고 얘기하는 뭐 미터 20, 미터 30, 미터 50, 미터 60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8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베이트는 선상에서는 여러 가지 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특정 베이트의 먹이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지만, 쇼에 들어오는 이런 부시리들은 베이트를 잘 가리지 않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방어에 비해 부시리가 더 아무거나 잘 먹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어 부시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방어가 보일링에도 이제 거들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부시리는 루어에 유독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부시리를 대상으로 하는 징에서는 좀 더 부드럽고 규칙적인 섭입 패턴이 나타나기에 규칙적인 저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시리 그 대물이 나오는 지깅 시즌에는 하이 기어보다는 좀 안정적인 노말 기어가 더 확실히 반응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좀 규칙적으로 저킹하는 게 좋다. 이제 대신에 부시리가 방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칙적인 액션을 주는 게 좋고, 좀 먹이를 좀 쉽게 먹을 수 있게끔 좀 천천히 술렁술렁 하듯이 하는 게 반응이 좋을 때가 많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흡입하여 통째로 먹이를 삼키는 그런 먹이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숏바이트를 자주 발생시키는 방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한 번에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방어는 한 번 공격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하면 안 따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실패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개체가 다시 무는 경우가 많고,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동일한 개체가 다시 따라서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거나 잘 공격하는 잡식성의 부시리는 베이트의 반응 정도나 종류에 따라 펜슬 지그의 크기와 공략 수심층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부시리는 여바트로 치고 박는 물고기민으로 바이트가 되면 여바트 들어가지 않도록 드랙 설정이나 주도권을 먼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방어는 조금 여유 있게 파이팅을 해도 된다. 그래서 방어는 주로 동일선상에서 아래로 밀어내는 바이트를 많이 하고, 부시리는 뒤에서 추격하다가 쏜살같이 밑에서 위로 쳐올리는 바이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근데 방향 전환 능력 자체가 이제 부시리가 좀 더 좋다. 그래서 부시리의 공격 성공률이 더 높고, 그리고 큰 부시리면은 큰 부시리일수록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밑에서 한 방에 딱 치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베이트에 따른 루어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일본 낚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정어리나 꽁치는 탑워터 계열, 그리고 이제 리어 밸런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감마 같은 스타일, 뒤에가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펜슬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고등어나 전갱이는 뭐 민호 계열인데, 뭐 민호 계열이라고 하면 뭐 보통 농어에서 쓰는 민호 계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펜슬로 이제 보면은 보통 수평 중심의 이런 센터 밸런스의 이런 그 루어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조로가 있겠죠. 조로가 센터 밸런스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GT 펜슬들이 대부분 센터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시리의 기록은 일본에서 잡힌 기록은 170cm에 49.5kg, 그리고 낚시가 아닌 뭐 기록은 이제 2m에 95kg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52kg 사이즈도 잡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부시리하고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부시리는 다른 어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잡는 이런 부시리들은 그 세계 기록은 120cm 49.5kg짜리다. 요거는 조만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방어는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부시리는 독거노인처럼 나이 많을수록 친구가 없다. 방어는 먹을 것을 따라다니고, 부시리는 따뜻한 데서 기다리면서 근처에서 먹이를 찾는다. 방어와 부시리는 공존하지만 부시리는 방어보다 추위를 싫어한다. 방어는 깊은 바닥을 좋아하지만 부시리는 얕은 곳도 좋아한다. 방어도 빠르지만 부시리는 우사인 볼트다. 방어는 뚱뚱하고 키가 작지만 부시리는 3, 4살부터 마르고 길어진다. 방어는 좋아하는 거는 편식을 하지만 부시리는 편식 안 하고 잘 먹는다. 방어는 먹다 잘 흘리지만 부시리는 입속에서 잘 안 흘린다. 방어보다 부시리가 더 오래 살고 오래 살수록 사이즈 차이는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생이 많다 라고
약간 유머 섞인 멘트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 블로그에 남겼던 방어와 부실의 구별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에서 한눈에 확인하는 방어와 부실의 구별법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그림과 함께 제 블로그 포스팅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부실이와 방어의 차이점, 가로 열고, 모양과 습성, 가로 닫고.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셔도 부실이와 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습성을 뭐 잘한다고 해서 고기를 더 잘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잡는 어종이 어떤 습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하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낚시할 때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하시면은 낚시에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게시글 심층 분석 코너를 한번 해봤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좀 버벅거리기도 했고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재밌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